단순히 만져봤을 때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질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기면 신상 축구화를 드립니다.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밑걸림 방지 양말, 네이버에 장비빨 삭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리뷰할 축구화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나이키 팬텀 GT 엘리트입니다. 이 축구화가 과연 최고의 축구화일지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어퍼에 돌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돌기들의 이름은 제너레이티브 텍스처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GT, 그렇습니다. 팬텀 GT의 GT가 바로 이 돌기들을 뜻합니다. 돌기의 모양은 길쭉한 모양입니다. 모서리가 있어서 만졌을 때 아주 약간 거친 느낌입니다. 까끌까끌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단순히 만져봤을 때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질지 자세한 건 뒤에서 직접 차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퍼를 만졌을 때 드는 느낌은 고무 튜브 같다. 어퍼가 통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고 유연하기보다는 빳빳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추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250ml 기준 189g입니다. 슈레이스 위치인 발등 부분이 플라이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퍼 12 엘리트와 느낌이 가장 흡사합니다. 일체형 통으로 제작이 되었고 니트 소재 덕분에 무리 없이 잘 신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은 느낌은 손으로 만져본 느낌과 유사하게 고무 튜브를 신은 느낌이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고무 튜브 느낌이고 빳빳함과 쫀쫀함이 공존했습니다. 어퍼가 빳빳할 경우에 살짝 워밍업만 해도 어퍼가 접히는 부분이 발을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팬텀 GT는 발을 찌를 정도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과의 밀착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어퍼가 통짜이다 보니까 발의 굴곡에 맞게 세밀하게 변형되지 못해서 밀착되지 못하고 부분 빈 공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신는 정 사이즈 250ml로 착용을 했습니다. 평소 신던 정 사이즈 느낌보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타이트합니다. 어퍼 소재 자체가 잘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토박스 부위는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타이트한 점을 고려해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이퍼 퀵 플레이트라고 해서 반분리형 아웃솔로 제작이 되어서 아웃솔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리거나 움직일 때 확실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웃솔의 무게를 줄이면 체감상 무게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처음 보는 아웃솔입니다. 사람 발자국처럼 발 아치 부분이 비어있고 발의 날 부분만 커버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신었을 때 앞뒤를 연결하는 중족부 라인이 상당히 잘 느껴졌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아웃솔 형태가 그대로 발바닥에서 느껴진다는 점이 신기했지만 그 이상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아웃솔은 지난 머큐리얼 축구화의 불량 아웃솔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큐리얼의 불량 아웃솔은 앞뒤 움직임을 고려한 아웃솔입니다. 중족부에는 아웃솔이 없습니다. 오로지 발 앞, 뒤꿈치 이 두 부분만 커버를 합니다. 반면에 팬텀 GT는 민첩성에 초점을 둔 축구화입니다.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대각선 움직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좌우 대각선 움직임에는 발의 날 부분인 발바닥 바깥쪽에 힘과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이 부분을 커버하면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팬텀 GT에서는 선택적으로 발바닥 바깥쪽에만 아웃솔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큐리얼의 아웃솔이 보완된 형태가 바로 팬텀 GT의 아웃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조 잔디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접지력이 좋은 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발목과 무릎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조 잔디용 아웃솔을 추천드립니다. 팬텀 GT는 신발끈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인사이드의 면적을 넓혔습니다. 이 점이 확실히 킥이나 슈팅을 할 때 공을 때릴 면적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어퍼 소재가 슈팅감이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서 착용감에서는 이렇게 약간 빳빳한 소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슈팅처럼 강한 힘이 발생할 때는 이 힘을 공에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어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기의 효과라고 한다면 드리블 할 때나 가마차기를 할 때 회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일 텐데요. 이 돌기 때문에 확연하게 회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맨발과 축구화를 신었을 때의 차이만큼 확연한 차이가 아니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 저는 오히려 돌기의 효과보다는 어퍼 소재 자체가 주는 뛰어난 슈팅감, 킥감에 놀랐습니다. 장시간 테스트 후에 치명적인 단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인솔 자체가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걸 다 떠나서 발의 앞쪽 부위가 아웃솔 바깥으로 자꾸 빠집니다. 뛰어난 방향 전환을 위한 축구화에서는 상당히 큰 단점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아웃솔의 면적이 작다는 점, 두 번째는 토박스 부위의 어퍼가 발을 제대로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발이 아웃솔 밖으로 자꾸 빠지면 어떻게 민첩성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뒤꿈치 물집입니다. 일명 뒤꿈치 테러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 테스트한 2명 중 1명은 생겼고 1명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워낙 편차가 커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의 가장 큰 장점은 슈팅감, 킥감입니다. 이 모든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슈팅감을 위해서 한 번쯤 신어볼 만한 그런 축구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 코리아 정가 기준 28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팬텀 GT에 대한 솔직한 리뷰였습니다. 팬텀 GT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들을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장민빨이 직접 만든 장민빨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